아베가 오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영령들에게 총리를 퇴임한 것을 보고하려고 왔다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어느 트위터는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아베가 가야 할 곳은 감옥이야. 그런 씩씩한 얼굴을 보니 역시 꾀병이네. 7년 8개월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결국 도망친 아베이다. 이런 트윗처럼 지금 일본에는 아베는 꾀병이다 라는 글을 올리는 네티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아픈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더욱이 총리직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 라고 보기에는 너무 건강하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베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는 것을 감시하면서 트위터에 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먹고 마시는 것이 불편한 심각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베는 숨어서 먹고 마시지 않는 이상 누구에게나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꾀병 범죄를 같이 공모하는 아소다로나 스가 요시히데나 이마이 보좌관 등과는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부에서는 아베의 먹고 마시는 것을 감시하는 눈들이 무섭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꾀병 기사들과 트윗들을 소개합니다. 아베가 퇴임한 후에 회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기자들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병이 깊어서 총리를 할 수가 없다 라고 나간 아베가 이상하게 잘 먹고 잘 돌아다니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베는 지난 8월 28일 중도 사퇴 기자회견에서 올해 6월 정기 검진에서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했고 8월부터 몸에 이상이 생겨서 최종 재발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동정심이 일어났고 눈물을 흘리며 아베를 보내줬고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갑자기 70%로 올라가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일본 국민들은 그동안 수고했다. 집에서 잘 가려해서 건강을 챙겨라. 제대로 음식도 먹지 못하는 병이니 오죽 고생하겠느냐. 안타깝다. 라는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도 사퇴 이후에 아베가 여전히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고 수시로 만찬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일본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베가 지난 1차 집권 때에 중도 사퇴를 할 때는 하루에도 10여 차례 이상 화장실로 달려가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궤양성 대장염은 소화가 잘 되지 못하고 화장실을 수시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확인에 의하면 지난 9월 11일에 외무성 관계자들을 불러서 위로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베는 코스 요리를 먹고 와인까지 마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1차 중도 사퇴 때 정도로 많이 아픈 것은 아닌 것 같다. C19 때문에 의욕을 잃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에 스가 요시히데에게 맡기고 그만두고 싶었을 뿐인 것 같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자들은 그동안 자신의 지병을 숨기려고 하는 정치인은 많이 봤지만 이렇게 꾀병을 부리고 총리직을 때려치우는 사람은 처음 본다 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베가 여전히 잘 먹고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난 6월달 총리 동정을 분석한 기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13일에 지병이 재발해서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베는 6월 13일부터 7월까지 쉬지도 않고 잘 먹고 마시는 회식을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6월 19일에는 도쿄에 있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소다로와 스가 요시히데 그리고 자민당 종조 회장과 저녁 회식을 거하게 했고 20일에는 도쿄 캐피털 호텔에서 비서관들과 회식, 22일에는 팰리스 호텔의 일본 요리점에서 자민당 의원과 회식, 24일에는 도쿄 아카사카의 일본 요리점에서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 등과 또 회식, 29일에도 또 호텔에서 회식의 일정이 쭉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본 사회에서는 아베는 도대체 뭐지? 아픈 거야 안 아픈 거야? 이렇게 먹고 마셔도 되는 궤양성 대장염도 있나?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아베 꾀병이라는 검색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아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도 합니다. 아베는 6월에 쭉 회식이었다. 꾀병 아베, 거짓말쟁이 아베. 분명 꾀병이다. 질병의 얼굴이 아니다. 이제 일본 정부 특사로 아베 부부가 취미삼아 해외여행을 다닐 것이다. 기가 막힌다. 아베 때문에 재팬라이프에게 사기당한 노인들이 많다. 아베 일당에게 속지 말라고 해도 감쪽 같은 거짓말에 속는 노인네들이 불쌍하다. 아베의 벚꽃 보는 모임 의혹이 스가 정권에서 재팬라이프 적발이 되었다. 가토 관방장관과 아소다로의 이름까지 나온다.
그런데도 꾀병으로 그만둔 아베가 아베 스가 내각을 조정하면서 수사가 암초에 빠져 침몰 직전에 있다. 아베는 형무소로 보내자.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개요 병원에서 진단서도 공개하지 않고 기자회견에 참석도 하지 않았다. 결국 꾀병이 분명하다. 괴양은 고기나 와인 금지이다. 그러나 아베는 매일 고기와 와인을 즐겨 먹는다. 아베는 꾀병을 사임했다. 결국 꾀병으로 탈영에 성공한 아베이다. 아베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쟁이였다. 아베는 숙제를 하지 않고도 다 끝냈다. 라고 태연하게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했다. 숙제를 하지 않아서 노트 한 권을 더 채워야 하는 숙제는 부모가 했다. 거짓말쟁이 아베. 나는 체중이 20kg 줄어들었고 설사와 하혈을 하고 있다. 궤양성 대장염은 끝이 보이지 않는 투병이다. 잘 낫지도 않고 괴로운 병인데. 이런 아베 꾀병 트윗들은 트위터에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베가 어디 가서 마음 편히 회식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정말 감옥 가기 전까지는 공범끼리 회식하는 방법뿐이고 감옥에 가서는 혼자 조용히 밥 먹으면 될 판입니다. 이제는 아베가 회식을 하면 바로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9월 11일에 아베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를 추진하는 담화를 준비하면서 관저에서 연설문 작성자와 내각 심의관 등과 함께 2시간 동안 회식을 실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아베가 내각 지지율이 엄청 올라가서 기분이 좋은 상태이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골프 약속을 한다. 자민당 의원들은 아베와 골프 약속을 했다 라면서 자랑하기도 한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병이 악화되어 라는 핑계를 대고 머리 아픈 정권을 갖다 버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또 트윗은 아베 회식, 아베 꾀병으로 북적거립니다. 아베는 어젯밤에도 풀코스 요리를 먹었고 와인도 마시고 골프 약속까지 했다. 확실히 꾀병이다. 언론들은 아베 지지자들의 공격을 두려워해서 기사를 만들지 않고 있다. 아베는 유별나게 회식을 즐겨합니다. 아베는 지난 3월에도 일본 국민들은 외출과 외식을 자제하고 집에서 자숙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베는 35차례의 회식을 소화하는 바쁜 외출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라고 요구해놓고는 3주 동안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막 나가는 아베는 회식에 집착합니다. 어릴 때 못 먹고 자란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먹는 것에 집착하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베는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아베는 오늘 밤에는 또 어디에서 숨어서 회식할까요? 일본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 아베의 길을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스가 장관은 7일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징용배상 문제를 언급하며 한일 관계에선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6일 산케이 신문 인터뷰에서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며 그것을 유지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아베 정권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법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는 논리에서 국제법 위반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그동안 정부 대변인 역할을 맡아온 스가 장관은 징용 피해자 측이 일본 제철에 한국 내 자산을 매각, 현금화하려는 것에 대해 보복 조치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총리 후보가 된 이후 스가 장관의 최근 인터뷰 발언은 앞으로도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협정에 따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아베 정권의 입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럴 경우 우리 정부가 바라는 대로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각자의 논리에서 한치 양보 없이 수출 규제와 지소 비하 종료를 주고받았던 대치 형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스가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그가 자민당 당내 여러 파벌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사실상 당내 세력이 크지 않은 스가 장관은 호소다파와 아소파, 니카이파, 이시하라파, 다케시타파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스가 장관이 46%의 지지를 받는 등 상대적으로 낮았던 대중적 지지도가 급상승했다. 약식 선거로 결정돼 의원들의 투표만 예정된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여론 지지율까지 높아지자 아베 정권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즉 아베 총리의 7년 8개월 장기 집권 폐해나 코로나19 대응 실패 등 실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은 경제계나 관계 등은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실제 요미우리 신문의 지난 4에서 6일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부의 실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가 74%로 높게 나왔다. 이 조사에서 여론은 아베 정부에 대해 외교와 경제, 정치적 안정을 높게 평가했다. 게다가 스가 장관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여전히 자민당 내 영향력을 유지할 아베 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과 협의해가면서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통합 수순을 밟고 있지만 여전히 자민당에 비해 열세인 상황에서 스가 장관이 총리직에 오르더라도 총리만 바뀔 뿐 관료와 정책 집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고, 이중 갈등 속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일본 정부와 다른 것도 한일 관계의 파격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일 관계 변화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미일 동맹 차원에서 한국 정부 때리기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민당은 8일 아베 총리의 사의 표명에 따른 총재 선거를 고시하고 후보 등록을 받았다. 총리 후보 의사를 밝혔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이시바 시게로 전 자민당 간사장 3명이 고시 직후에 각각 지지의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들은 이날 오후 소견 발표 연설회와 공동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오는 9일 오후 자민당 청년국, 여성국이 주최하는 후보 공개 토론회가 열리고 투개표일이 될 전인 12일 오후 일본 기자클럽 주최의 공개 토론회가 한 차례 더 마련된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선 아베 정권이 펴온 정책의 계승 문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정책, 지방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세월에 따른 일본 이미지의 변화. 1980년대 일본 제품의 세계 제일 1990년대 같은 가격이라면 품질은 일본인 세계 제2의 2000년대 소형화 기술과 안전성은 일본이 세계 제일 2010년대 전반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은 일본 최가 많다. 2010년대 후반 그 제품과 기술은 일본이 발사, 2020년대 일본에는 사계절이 있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 그럼에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예전에 공개했던 영상인데 제가 PC방에 가서 초등학생에게 인터뷰 일용 4다시 보시겠습니다.